브로드컴 오라클의 파장이 전방위적인 섹터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시장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 들으실 것 같아요. 일단 브로드컴이 11% 넘는 급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뭐 괜찮은 그런 영역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발빠르게 왜 브로드컴이 시간의 주가에서 올랐다가 급락했는지 결정적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골자는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 이 때문이었습니다. AI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를 받쳐줄 만한 자금 그리고 실적 데이터 눈에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회수,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걸 우리가 실적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과연 자금 회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불안감, 그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내년 AI 매출 전망치 발표도 이제 보류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악재가 붙은 게 오라클 이슈였습니다. 오라클도 4% 넘는 하락세가 있었는데 역시나 수익성 논란이었고요. 그리고 오픈 AI와 협력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한 2027년에 완공될 거라고 생각한 게 1년 더 지연돼서 2028년 일부가 그때 완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대규모로 투자를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력, 원자재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투자자들은 좀 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수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면 어떡해 라는 부분 때문에 공포 심리가 이제 조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 전반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형상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회수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었고요. 그러면서 AI 서비스 상용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년 혹은 2년 이상 뒤처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두 떨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직격탄 받아갔고요. 그리고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전력망 공급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라클 이슈가 전력망 그리고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어서 살펴드리면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도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뉴스케일 13%, 오클로 15%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전력 인프라망 관련해서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페르미라고 이게 33% 넘는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 핵심 고객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약을 이제 철회했습니다. 단위도 좀 크더라고요. 1억 5천만 달러. 근데 무산이 되면서 이거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걸 좀 인식했고 좀 기름을 좀 붓는 듯한 그런 뉴스거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단 매출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서 고객사에서 그 계약한 걸 또 걷어 철회를 했으니까 좀 우려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더해서 양자컴, 우주, 위성, 통신 이런 관련주도 줄줄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섹터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상승하면 빚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 심리적으로 있는데 그런 국채금리 상승, 기술주 급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컴, 우주, 위성, 통신주 전반적으로 같이 흐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기입을 해놨습니다. 연준 매파 바람도 이어지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부담, 이 국채금리 이거 금리 오르는 그런 이슈와 함께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좀 역시나 좀 고점에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모건 스탠리가 다만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았거든요. 443달러에서 462달러. 이거 계속 이게 거품론과 그리고 긍정론이 맞서는 흐름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명론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점검해 드리니까 매일매일 그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목요일 되겠고 새벽이 되겠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는데요.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실적 데이터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가이던스가 얼마나 나올지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낼 때 실적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진도 좋아졌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면을 들여다
보다 보니까 안 되겠네라는 부분 때문에 급락했던 것 같지 마이크론도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는지 마진 잘 나오는지 더해서 향후 가이던스가 괜찮은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급등하는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잡아줄 것 같고요. HBM 규모에 따라서 D램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HBM 쪽에서 뭐랄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게 많으니까 D램 생산을 확 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비중 조절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PC 모바일 고객사에서 재고 레벨 건전성 이게 뭐냐면 PC 업체들이 최근 모바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생겨서 그때 반도체 조정의 빌미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PC 모바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칩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이제 기업이 살아나야 되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기업들의 가격이 좀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진 거를 소비자들이 과연 많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수요 둔화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또 쌓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칩 가격 급등에 따른 재고 레벨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핫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 사이클상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점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감안하면서 잘 보셔야 될 게 AI 다음이 이제 우주이다. 이 테마가 일정 부분 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썰친 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보면은 투자하는데 주요 지침 교과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이번 분기에 샀는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하나의 리스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 투자 교본이다. 왜냐하면 큰 손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월가의 큰 손들의 투자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AI에서 우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한 IPO 뭐 이번 주에 주간 그런 기관을 선정할 것이다라는 기사도 났던데 이거는 이제 상장돼 있지 않고 비상장입니다. 그러니까 IPO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X를 믿는다면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 빅테크는 뭐 테슬라, 아마존 뭐 이 정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조지 소로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이죠. 근데 3분기 구글과 아마존의 비중을 대폭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주항공에 베팅을 하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베이조스가 지분을 매각해서 우주 사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봤을 때 테슬라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렇게 세 개가 꼽히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학개미, 증시에 이제 투자하는 개인 투자분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도피처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주 사업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장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본업 수익으로 M&A하고 R&D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지분을 매각해서 아마존으로 돈 번 거 그 부분을 따라서 이제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것처럼 현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주라는 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으로 미래 투자처이긴 한데 당장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주 환원 이런 부분 주주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이다 이런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엄청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지난번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매년 한 차례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겠다라는 야심찬 의지는 갖고 있으니까 AI 다음 우주, 이 시대의 우주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하나의 테마로 형성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오늘 떨어지더라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머니코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전략을 드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눌릴 때 우리는 뭘 봐야 할지 그런 쪽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둔탁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답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후가 삼성 SDI가 되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내년 배터리 주는 데는 긍정적이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시각에 대한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도 하향되고 산업에 대한 불편한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LG 엔솔 실적 안정성에 기대해 갈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답이고 그리고 모든 악재가 다 시장에서 보여진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 여력 내년 1분기에 그런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을 때 삼성 SDI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써냈습니다. K셀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개선 사이클에 진입하는 단계로 봤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전기차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휘발유, 그러니까 유류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폐지나 연비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 효과도 있고 이제 싸네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류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휘발유차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에서 ESS로 전환 투자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연말 가면서 받쳐줬던 모멘텀은 강력하게 ESS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ES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증설은 거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좀 면적이 있는 그런 전기차, 그러니까 조금 쉬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공장을 가동해서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버릴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년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탑픽 중에 탑픽으로 고른 이유도 당연히 ESS 라인 전환에 돌입하면서 ESS 성장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지난주였습니다. SK온과 포드가 이혼을 하면서 ESS 각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고정비는 떨어지고 ESS 활용 예상하고 현재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개월 사이 리튬, 코발트 가격도 30% 오르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다 불완전한 전기차 시장 안에서 보다 실적 안정성으로 갈 수 있는 LG 엔솔 보셨다가 내년 1분기에 삼성 SDI로 시선을 전환하는 그런 전략, 그런 스토리텔링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산 관련한 조선 관련한 이런 모멘텀이 가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SK증권에서 분석을 꽤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골자만 좀 설명해 드리면요. 한화그룹이 호주 오스탈의 지분을 19.9% 확보하는 걸로 현재 이제 틀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호주 정부가 이제 승인을 했고 지분 하지만 20% 초과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엄격하게 좀 제한하는 듯한 선을 긋는 듯한 흐름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스탈이 뭐냐라고 보시면 이제 미국, 호주 핵심 조선 방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를 이제 근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 함정을 검조할 때 뭐랄까요? 약간 특혜를 갖고 있는 그리고 자격을 갖고 있는 뭐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하나가 한 2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하나는 더 원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주도권을 가지니까요. 근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노리는 건 오스탈 USA라고 해서 이게 어디냐면 소형급 수상함의 거의 최상위급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자력 핵 잠수함은 이제 2등급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그래도 탑티어 1, 2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는 결국 오스타 USA를 노리면서 작은 군함이나 그리고 핵 잠수함이나 그런 부분을 결국 만들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이런 부분을 갖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경쟁사도 있습니다. HD 현대입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헌팅턴, 인걸스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기, 호위함 이런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피터즈는 경쟁 이런 두 선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해군 함정에 있어서 예산이 46%가 잠수함 사업에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누가 이 잠수함 사업 왜 에이펙 2025 이후에 굉장히 핫한 섹터로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핵 잠수함 거들떠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고 이후에 여기에서 큰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수함 몸통이나 구조물 모듈 제작 가능한 그런 탑티어 2에 과연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관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산 프리미어의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화그룹이나 HD 현대 이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SK증권에서 굉장히 긴 보고서 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답은 말씀드렸으니까 이 안에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유사 괜찮잖아요. 특히나 이제 SOL이 7%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계속 잘 갈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사를 지금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휘발유 아니고 PX라고 합니다. PX가 뭔지부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PX는 파라자일렌인데 정유사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석유화학의 원료다. 그냥 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PX가 뭔가 원료인데 지금 PX의 수익성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흑자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PX는 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수익성이 좋아졌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마진이 211달러 이제 평균인데 현재는 254달러 정도로 20%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1년 사이에는 62% 상승한,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런데 PX가 왜 이렇게 좋아진 건가라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가 강세였기 때문에 PX가 좋아졌다라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8년 밴드 상단 상향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데 지금 휘발유가 왜 강하냐라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를 많이 수출해내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휘발유 수출을 좀 제한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설비도 폐쇄하면서 공급이 확 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고가 급감하잖아요. 쌓아놓은 것들을 계속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PX 랠리를 이끌다는 건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지금 휘발유, PX, 뭘 팔래라고 했을 때 휘발유가 더 강하니까 휘발유를 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 휘발유를 더 생산하기 때문에 PX는 자체적으로 생산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PX 자체적으로 생산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이런 부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PX의 생산이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다 결국 마진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강해서 PX가 랠리를 펼치는데 PX의 생산이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되니까 PX 쪽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한국 정유사는 PX인가 봤을 때 한국 우리 K 정유사에게는 PX 글로벌 생산의 60에서 70%를 담당해서 굉장히 효자 지금 아이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PTA만 증설하고 내년 PX
PX 공장 증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얘기해드리면 PTA만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으로 따지면 원단 공장만 증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PX는 원료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PX는 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단 공장만 생산하는데 원료 공장은 하지 않는 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원단 공장을 하려면. 근데 중요한 게 한국이 중국 PX의 수입의 40%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수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PX 가동률이 90%, $100 마진만 개선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은 3,700원의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S오일은 2,400억 원의 이익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사는 매수군 거 지금 PX입니다. 그리고 탑픽은 SK이노베이션, S오일입니다. 오늘 S오일이 7% 급등하는 흔들이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정유사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이쪽에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DB증권에서 혼합, 전략 이런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골자만 얘기하면 지금은 AI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지금 중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단기 고위험, 근데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지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AI를 보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철강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AI 비중 좀 높이시고요. 이후는 저평가 업종, 통신 서비스, 철강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DB증권 잘 섞어서 처음엔 수익 내시고 안정적인 포트의 흐름을 가는 게 유리하다. 이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에서 내년 아시아 테크 시장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처를 밝혀놨어요. 그리고 결국 AI 인프라 그리고 고부가 부품 핵심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HBM,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스마트폰, PC, 중국 A 클라우드 그 외 공급망 이렇게 쭉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TV 보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캡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HBM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유리하고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에도요. AI 그런 부분이 붙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으로 조금 더 조망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마트폰, PC, 근데 AI 더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D램, 낸드 쪽에서 메모리 최강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유리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참고하세요.